임신이 벼슬이야? 교회 주방에 어머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10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만삭인 배를 움켜쥔 채 벽에 기댄 저를 보며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어요. 다른 임신한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야. 고춧가루 냄새에 토할 것 같다고 말했을 뿐인데 공개적인 망신이 돌아왔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난리인데.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몰랐어요. 교회 CCTV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게 뒤바뀔 거라는 것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의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연입니다. 33이고요. 어린이집에서 영양사로 일했어요. 지금은 아이 때문에 휴직 중이에요. 임신 39주째거든요. 새벽 5시 허리가 뻐근해서 잠이 깼어요. 아이가 곧 나올 때가 됐나 봐요.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숨을 고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연아.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장춘자 어머님이세요. 올해 52이고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에요. 새마을 부녀회에서 실세로 통하시거든요. 교회 봉사팀도 이끄시고요. 네, 어머님. 지금 일어나 있니? 아, 그럼 됐다. 잠깐 집에 와줄래?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10분이었어요. 도준이는 야간 교대 택배일 때문에 어제 밤부터 나가서 아직 안 들어왔고요. 지금 가야 할까요? 응, 급한 일이 있어서. 괜찮지? 아기는 아직 안 나왔지? 배를 만져보니 아직 규칙적인 진통은 아니었어요. 그냥 뻐근한 정도였거든요. 네, 괜찮아요. 지금 가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슬리퍼를 신었어요. 시댁은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인천 외곽 세빛동은 오래된 주택가라서 골목길이 좁고 가파르거든요. 만삭인 몸으로 걷기엔 좀 힘들었지만 시어머니가 급하다고 하시니까 서둘렀어요.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님이 마당에서 큰 플라스틱 통들을 꺼내고 계셨어요. 통이 20개는 좋게 될 것 같았어요. 왔구나. 고생했어. 어머님은 고무장갑을 끼고 계셨어요. 앞치마도 두르시고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아, 이거. 교회에서 김장 담그는 봉사 있잖아. 오늘이 그날이야. 어머님은 설명을 계속하셨어요.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김치를 담근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깍두기가 모자란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깍두기 좀 만들어서 가져다 주려고. 아침 일찍 시작해야 점심 전에 끝내지. 통을 세어보니 정말 많았어요. 몇 통이나 만드시려고요? 80통 정도? 많이 필요하대. 80통이요? 저 혼자서요? 어머님은 제 표정을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애는 아직 안 나왔지? 그럼 할 수 있네. 그러시면서 제 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마치 제가 아직 쓸만하다는 듯이요. 도준이는 언제 들어와요? 그 녀석? 아침에 들어올 텐데 들어오자마자 자야지. 밤새 일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저 혼자 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님이 무 한 포대를 가져다 놓으셨어요. 크고 하얀 무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걸 다 깍둑썰기 해야 해. 크기는 요만하게. 어머님이 손가락으로 크기를 보여주셨어요. 1cm 정도였어요. 소금에 절이는 것까지는 내가 할 테니까 써는 것만 부탁해. 고무 장갑을 건네받으며 생각했어요. 오늘만 참자. 며느리로서 도와드리는 거야. 그런데 고무 장갑을 끼는 순간 손이 갑자기 부었어요.
임신 후기라 그런지 손목까지 퉁퉁 부어 올랐거든요. 장갑이 꽉 끼었어요. 칼을 들고 물을 썰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개는 괜찮았는데 10분쯤 지나니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배가 커서 앞으로 몸을 숙이기가 힘들었거든요. 서연아, 크기 좀 맞춰서 썰어. 어머님이 제가 썬 물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집중해서 썰었어요. 한 통, 두 통, 세 통. 물을 썰어서 통에 담으면 어머님이 가져가셔서 소금에 절이셨어요. 9시쯤 되니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배가 갈비뼈를 눌러서 그런 것 같았어요. 잠깐 쉬고 싶었지만 어머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시니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머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응, 다녀와. 빨리. 화장실에서 찬물로 손을 씻었어요. 붓기가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도 푸석했고요.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마음을 다잡고 다시 나왔어요. 10시가 넘어서 도준이가 들어왔어요. 서연이 왜 여기 있어? 엄마도 일찍 일어나셨네. 도준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밤새 일한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도준아, 서연이 도와줘서 깍두기 만드는 거야. 교회 봉사용으로. 어머님이 설명하시니까 도준이가 저를 보더라고요. 서연아, 괜찮아?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사실은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팠지만 어머님 앞에서 그런 말 하기가 어려웠어요. 도준아, 너는 들어가서 쉬어. 밤새 고생했잖아. 어머님이 도준이에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봉사로 사람들 돕는 거잖아. 서연이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도준이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조금 미안해 보였어요. 그럼 나는 좀 자고 있을게. 서연아, 힘들면 말해. 도준이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물을 썰기 시작했어요. 20통, 30통. 점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배에서 아이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이도 답답한가 봐요. 어머님은 절인 물을 다른 통에 옮기시면서 중간중간 전화를 받으셨어요. 교회 분들하고 통화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춘자 권사입니다. 깍두기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어머님은 이런 일에서 인정받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11시 반쯤 되니 정말 힘들었어요. 손목이 저리고 허리는 뻐근했고요. 그런데 아직 반도 못 끝낸 것 같았어요. 서연아, 점심 전에는 끝내야 해. 교회에 가져다 줘야 하거든. 어머님이 시계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배에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설마 진통인가? 하지만 금세 괜찮아졌어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마당 앞으로 최미정 사장님이 지나가셨어요. 동네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48이시고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분이거든요. 어머, 춘자 권사님. 일찍 일하시네요? 아, 미정 사장님. 교회 봉사 준비하는 거예요. 서연이도 도와주고 있구나. 만삭인데 고생이 많네. 미정 사장님이 저를 보시며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그래도 조심해. 몸이 제일 중요한 거야. 미정 사장님이 지나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돕는 게 당연하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히 봉사를 돕는 게 아니라는 걸요. 어머님에게는 저도 일종의 증거였어요. 우리 며느리는 이렇게 잘해야 하고 보여주는. 그래도 참았어요. 며느리니까요.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무더미는 여전히 산처럼 높았어요. 마당 한쪽에 쌓인 물을 보니 절망적이었어요. 언제 다 썰지? 어머님은 제가 썬 물을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서연아, 이거 너무 작게 썰었네. 네. 무는 큼직하게 썰어야 해. 씹는 맛이 봉사 김치의 자존심이야. 어머님이 제가 썬 물을 집어들며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작으면 김치 맛이 떨어져. 받는 분들이 실망하시겠어. 그러시면서 크게 썬 물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썬 것보다 2배는 큰 크기였어요. 다시 썰어야 하나요? 아니야, 그건 그냥 쓰고. 앞으로는 크게 썰어. 다시 칼을 들었어요. 이번엔 더 크게 썰려고 했는데 손목에 힘이 없어서 자꾸 삐뚤어졌어요. 허리가 아파서 앞으로 몸을 제대로 숙이기도 어려웠고요. 한번 허리를 펴려고 뒤로 젖혔더니 어머님이 바로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나도 예전에 그랬어. 네. 어머님 말씀을 들으니 더 이상 허리 아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1시간 더 지났을까요? 정말 힘들어서 마당 모퉁이 화분 옆에 잠깐 앉았어요. 배가 무거워서 서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서연아, 사진 좀 찍자. 네. 교회 단톡에 올릴 거야. 우리 며느리도 봉사 나온다고. 어머님이 휴대폰을 들고 제 쪽을 향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고개를 돌렸어요. 만삭인 몸이 사진에 찍히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왜? 사진 못 찍게? 어머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봉사할 마음이 없어서 그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 며느리가 교회 일 돕는 게 창피해? 어머님 표정이 달라졌어요. 눈이 날카로워지셨고요. 죄송합니다. 찍으셔도 돼요. 결국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이 카메라를 향해 웃으라고 하셨지만 입가에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렇게 찍어야지. 어머님이 사진을 여러 장 찍으셨어요. 서 있는 모습, 물을 써는 모습, 통에 담는 모습까지요. 사진을 찍고 나서 어머님은 바로 휴대폰을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단톡에 올리시는 것 같았어요.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족이 함께 해야지. 어머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몇 분 지나니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계속 울렸어요. 단톡에 댓글이 달리는 소리였어요. 어머님이 화면을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봐, 다들 칭찬하네. 춘자 권사 며느리 정말 착하다. 만삭인데도 봉사하니 대단하다. 이렇게 써 있어. 어머님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댓글이 많이 달려 있었어요. 춘자 권사님 복 받으실 거예요 라는 댓글도 있었고 며느리 보기 좋으시네요 라는 말도 있었어요. 어머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마치 무언가를 증명해내신 것처럼요. 역시 우리 며느리야. 이런 일에 빠질 수가 없지. 그때 도준이 휴대폰을 들고 나왔어요. 서연아, 나 갑자기 출근해야 해. 택배 터미널에서 전화 왔어. 도준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금이요? 응, 다른 기사가 아파서 대신 나가달래. 오후 2시까지 가야 해. 시계를 보니 1시 10분이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조금만 하고 갈게. 도준이가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머님은 도준이를 보시더니 손을 흔드셨어요. 가. 일이 우선이지. 서연이는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엄마, 서연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뭘 젊은 사람이 뭐가 힘들어. 나도 예전에 임신했을 때 이것보다 더한 일 했어. 도준이가 저를 보더라고요. 제가 괜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준이한테 일 못 가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나 다녀올게. 저녁에 올게.
도준이가 나가고 나니 마당에는 저와 어머님만 남았어요. 어머님은 다시 휴대폰을 보시며 웃고 계셨어요. 단톡에서 계속 칭찬 댓글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이제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어머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다시 칼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물을 썰면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물을 썰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걸 썰고 있는 건가? 깍두기용 무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걸 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자존심 같은 거요. 아니면 제 마음 같은 거요. 칼질을 할 때마다 뭔가가 잘려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이요. 당당함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어머님은 계속 휴대폰을 보고 계셨어요. 가끔씩 댓글에 답글도 다시고 계셨고요. 응, 우리 며느리가 착해서 이런 일도 마다 안 해. 이런 식으로 타이핑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봉사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지금 어머님의 체면을 위한 도구가 되어 있었어요. 사진도 그래서 찍으신 거였어요. 단톡방 사람들한테 자랑하시려고요. 우리 며느리 봐, 만삭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면서요. 그런데 막상 깨달으니까 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무력했어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느리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손목이 점점 더 아팠어요. 부기도 심해졌고요. 그런데 이제는 아프다는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진까지 찍혔는데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고요. 무 한 개를 다 썰고 나서 잠깐 칼을 내려놓았어요. 손목을 돌려보니 퉁퉁 부어서 고무장갑이 더 꽉 끼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다, 서연아. 그런데 조금만 더 하면 돼.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다고 하셨지만 아직도 무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배에서 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보다 더 강하게 조이는 것 같았어요. 숨이 잠깐 멎었어요. 진짜 진통인가? 하지만 금세 사라졌어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았어요. 다시 칼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칼질을 하면서 자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물을 써는 일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일인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저를 시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를 길들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단톡방 댓글들도 그냥 칭찬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을 잘 듣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부려먹을 수 있겠네. 이런 뜻인 것 같았어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겨우 반 정도 끝났어요. 손은 퉁퉁 부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숨은 계속 찼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기분 좋으시게 휴대폰을 보고 계셨어요. 저는 물을 썰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깍두기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자존심을 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반, 물을 절반 정도 썰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배가 돌처럼 단단해지면서 숨이 막혔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통증이었어요. 마치 뱃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칼을 놓고 배를 감추러요. 진통일까요? 아니면 가짜 진통일까요? 구분이 안 됐어요. 어머님, 저 숨이. 왜? 뭐가? 어머님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하셨어요. 배가 갑자기 아파서요. 아, 그거? 임신 후기에 그런 거야. 나도 그랬어. 어머님이 여전히 휴대폰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조금 쉬어도 될까요? 봉사 가려면 시간 맞춰야 해. 3시에는 교회 도착해야 하거든. 어머님이 일어나더니 마당 한쪽에 있던 고춧가루 포대를 끌어왔어요. 빨간 고춧가루가 가득 들어있는 큰 포대였어요. 무 다 썰면 이거로 양념해야 해.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다 넣고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양념은 내가 버무려야 진짜 봉사지. 손맛이 들어가야 하잖아. 다시 배가 조였어요. 아까보다 더 강했어요. 진통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반찬 가게 최미정 사장님이 다시 지나가시다가 들어오셨어요. 어머, 아직도 하고 있어요? 미정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연아,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졌어?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입술도 파래졌잖아. 미정 사장님이 어머님께 말씀하셨어요. 춘자 권사님, 이 아이 좀 쉬게 하세요. 애 낳을 사람을 이러면 큰일 나요. 아, 뭐려. 젊은 사람이 조금 움직이는 게 오히려 좋아요. 어머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미정 사장님이 제 가까이 와서 귓속말 하셨어요. 지금부터는 내 몸을 증거로 남겨.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아무도 몰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잠깐만 기다려. 미정 사장님이 급히 나가시더니 보온병을 들고 오셨어요. 이거 따뜻한 물이야. 조금씩 마셔. 물을 마시니까 속이 좀 편해졌어요. 미정 사장님이 제 손목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이게 뭐야? 멍이 들었네. 손목을 내려다보니 정말 작은 멍이 들어 있었어요. 고무 장갑이 너무 꽉 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이건 지나가면 아무도 몰라. 미정 사장님이 휴대폰을 꺼내시더라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미정 사장님이 제 손목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리고 제 얼굴도 찍으셨어요. 미정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다가오셨어요. 아, 서연이가 너무 고생해서요. 기념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예쁘게 찍어줘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착한데. 어머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정 사장님이 나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고춧가루 포대를 열으셨어요. 자, 이제 양념해야지. 고춧가루부터 넣어. 빨간 고춧가루가 바람에 날렸어요.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마스크 쓰고 해도 될까요? 마스크? 그럼 숨 막혀. 그냥 해. 어머님이 고춧가루를 큰 통에 붓기 시작하셨어요. 고춧가루 가루가 공중에 퍼져서 기침이 나왔어요. 임신 중이라 그런지 냄새에 더 민감했어요. 이제 손으로 버무려야 해. 골고루 섞이게. 어머님이 큰 대야를 가져오셨어요. 절인 무와 고춧가루를 넣고 저어야 했어요. 손을 넣는 순간 고춧가루가 상처난 곳에 스며들어서 따끔했어요. 고무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도 매웠어요. 더 세게 버무려. 양념이 골고루 들어가야 해. 어머님이 옆에서 계속 지시하셨어요. 그런데 버무리다 보니 갑자기 속이 메스꺼렸어요. 고춧가루 냄새와 마늘 냄새가 섞이니까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어머님 잠깐. 뭐? 토할 것 같아요. 임신이 벼슬이야? 어머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참고 해. 다른 임신한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야.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그때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아이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우리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속으로 아이에게 말했어요. 다시 양념을 버무렸어요. 손목이 아프고 어깨도 결렸지만 계속했어요. 이제 간 맞춰봐. 어머님이 젓가락을 주셨어요. 깍두기를 하나 집어서 맛봤어요. 좀 더 짜게 해야겠네. 소금 더 넣어. 소금을 더 넣고 다시 버무렸어요. 손목에 멍든 곳이 더 아팠어요. 3시가 다 되어서야 겨우 끝났어요. 80통의 깍두기가 완성됐어요. 어머님이 통들을 차에 실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고생했어, 서연아. 덕분에 시간 맞춰서 끝냈네.
저는 마당에 털썩 앉았어요. 더 이상 설 수가 없었어요. 나는 교회 가야 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쉬어. 도준이 올 때까지. 어머님이 차를 몰고 나가셨어요. 혼자 남은 마당에서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이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걱정됐어요. 괜찮을까? 그때 또 배가 조였어요. 이번엔 정말 아팠어요. 헛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마당 한쪽에서 토했어요. 손을 보니 고춧가루 때문에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손목의 멍도 더 커진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래져 있었어요. 이게 정말 봉사였을까? 소파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무엇을 한 건지 모르겠었어요. 깍두기를 만든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일을 한 것 같았어요. 어머님의 체면을 세워드린 거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며느리로서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시험받은 거였을까요? 뱃속 아이가 다시 움직였어요. 조심스럽게 작게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네. 눈물이 흘렀어요. 오늘 하루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휴대폰을 봤어요. 미정 사장님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몸조리 잘해. 혹시 아프면 바로 연락해. 그 메시지를 보고 깨달았어요. 오늘 일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다는 걸요. 미정 사장님이 사진을 찍으신 이유도 알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준이는 언제 올까요? 배를 쓰다듬으며 기다렸어요. 오늘 같은 일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오후 4시 어머님이 다시 오셨어요. 서연아, 교회 가자. 네. 봉사 현장에 가야지. 깍두기 전달하고 같이 봉사해야 해. 저는 소파에 누워서 겨우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요. 어머님, 저는 집에 있어도 될까요? 안 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우리 며느리 보려고. 어머님 말씀을 들으니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차에 올라타며 배가 또 조이는 걸 느꼈어요. 진통이 아니길 바랐어요. 교회까지는 10분 거리였어요. 새빛제일교회였는데 동네에서는 꽤 큰 교회였어요. 주차장에 도착하자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웃는 얼굴로 인사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교회 주방에 들어가니 여성분들이 10명 정도 계셨어요. 다들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를 담그고 계셨어요. 어머, 춘자 권사님 오셨네요. 한 분이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도 데려왔어요. 만삭인데도 봉사한다고 해서요. 어머님이 저를 앞으로 밀어내셨어요. 어머, 정말 만삭이네요. 언제 출산 예정이에요? 다음 주쯤이요. 아이고, 그런데 봉사까지 나오고. 대단하네요. 여러분이 저를 둘러싸고 이야기하셨어요. 춘자 권사님 복 받으실 거예요. 이런 며느리 만나서 요즘 며느리들은 임신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역시 춘자 권사님이 교육을 잘 시키셨나 봐요. 어머님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뭐려? 애가 원래 착해서 그래요. 그 말들이 칭찬처럼 들렸지만 저에게는 감옥의 박수 같았어요. 박수를 받으면서도 갇혀있는 기분이었어요. 자, 그럼 깍두기부터 나눠볼까요? 한 분이 제가 만든 깍두기를 맛보셨어요. 어머, 맛있네요. 손맛이 좋아요. 우리 며느리가 어린이집 영양사거든요. 음식 솜씨가 좋아요. 어머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벽에 기대고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요. 서연 씨, 괜찮아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괜찮습니다. 임신 후기에 그래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져요. 어머님이 대신 대답하셨어요. 도준이는 이런 며느리 만나서 복 받았어요.
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순종적이고 시댁일도 마다 않고. 그 말을 들으니 더 숨이 막혔어요. 순종적이라는 말이 특히 그랬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준이었어요. 서연아, 지금 어디야? 교회에 있어요. 봉사하러 왔어요. 아, 그래. 엄마가 고맙대. 만삭인데 도와준다고. 도준이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도준아, 나 너무 힘들어. 응?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준이가 제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럼 나 일 끝나고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웠어요. 우리 며느리 남편한테 전화 왔네요. 어머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부부 금실이 좋아 보여요. 그럼요. 우리 도준이가 며느리 잘 만났어요. 어머님이 계속 자랑하셨어요. 김치를 담그는 일이 시작됐어요. 저는 배추를 씻는 일을 맡았어요. 찬물에 손을 넣으니 손목이 더 아팠어요. 아까 부은 곳이 물에 닿으니까 따끔했어요. 서연 씨, 천천히 해도 돼요. 한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배가 무거워서 앞으로 몸을 숙이기도 어려웠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배가 또 조였어요. 이번엔 정말 아팠어요. 아, 작은 소리가 나왔어요. 서연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해진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이 다가오셨어요. 서연아, 힘들면 말해. 하지만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지 마. 어머님이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 전시품이었어요. 어머님의 훌륭한 며느리라는 걸 보여주는 전시품이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끈기가 있어요. 힘든 내색 안 해요. 어머님이 다른 분들께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난리인데. 춘자 권사님이 잘 키우셨나 봐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그걸 끈기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배추를 씻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봉사야? 아니면 공개망신이야? 사람들 앞에서 맘삐신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보여주는 시간 같았어요. 서연 씨, 정말 대단해요. 저였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임신했을 때 집에만 있었는데 그런 말들이 칭찬인지 동정인지 모르겠었어요. 6시가 되어서야 봉사가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서연아, 정말 고생했어.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덕분에 내 체면이 섰어.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오늘 하루는 정말 어머님의 체면을 위한 시간이었다는 걸요. 차에 타고 집으로 오면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뱃속 아이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걱정됐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눈도 푹 들어가 있었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기분이 좋으셨어요. 오늘 정말 잘했어.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될 것 같았어요. 어머님의 체면을 위해서요. 소파에 누워서 배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때 결심했어요. 다음엔 달라야겠어.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몰랐지만 오늘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뭔가 바뀌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어머님의 휴대폰에서 계속 알림음이 울렸어요. 어머,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네.
어머님이 화면을 보시며 웃으셨어요. 뭔가요? 교회 단톡에 오늘 사진 올렸거든. 너 봉사하는 사진. 어머님이 휴대폰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배추를 씻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힘들어 보였어요. 글은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요즘 며느리들 보기 드물게 착해요. 만삭인데도 봉사 나와서 열심히 돕네요. 댓글들을 보니 대부분 칭찬이었어요. 정말 효부네요. 춘자 권사님 복 받으실 거예요. 우리도 저런 며느리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표정이 왜 저래요? 억지로 나온 거 아니에요? 김말자 권사라는 분이 쓴 댓글이었어요. 어머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 소리야 이게. 어머님이 급히 답글을 다셨어요. 말자 권사님, 임신 후기라 좀 피곤해 보일 수 있어요. 본인은 정말 기꺼이 나왔어요. 자기 할 일이라고 하면서요. 자기 할 일이라고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었는데요. 어머님이 계속 답글을 달고 계셨어요. 며느리가 워낙 착해서 힘든 내색도 안 해요. 시댁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아이거든요. 그 글을 보고 있는데 속이 메스꺼렸어요. 다른 댓글들이 더 달렸어요. 역시 춘자 권사님이 잘 키우셨나 봐요. 요즘 그런 며느리 찾기 어려운데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김말자 권사의 댓글은 묻혔어요. 다른 칭찬 댓글들에 의해서요. 어머님이 만족스럽게 웃으셨어요. 봐, 다들 부러워해. 저는 더 이상 그 화면을 볼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겨우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잠그고 거울을 봤어요. 정말 처참했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푹 들어가 있었고요. 숨을 몰아쉬었어요. 답답해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저는 뭘 한 거였을까요? 봉사요?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준 거였어요. 단톡방에 올라간 제 사진을 생각하니까 더 끔찍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제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착한 며느리, 순종적인 며느리, 효부. 그런 단어들이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변기 뚜껑에 앉아서 머리를 감쌌어요. 어지러웠어요. 그때 갑자기 배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아이가 아래로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설마 손으로 배를 만져봤어요. 확실히 위치가 바뀐 것 같았어요. 진짜로 두려워졌어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오늘 하루 종일 무리했는데 아이가 괜찮을까요? 눈물이 나왔어요. 참으려고 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미안해, 아가야. 정말 미안해.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어요. 어머님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어요. 서연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평정을 가장했어요. 거울을 다시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그래도 붓기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문 밖으로 나가니 어머님이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계셨어요. 댓글이 계속 올라오네. 다들 부러워해. 어머님이 신이 나셨어요. 저는 소파에 조용히 앉았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미정 사장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괜찮아? 단톡 봤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미정 사장님도 그 사진을 보신 거였어요. 눈물이 또 핑 돌았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동네 사람들에게 다 보여진 거였어요. 어머님은 계속 휴대폰을 보고 계셨어요. 댓글 하나하나에 답글을 달고 계셨어요.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며느리가 원래 착해서 그래요. 시댁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해요.
그런 말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어. 아이 때문에라도 달라져야 했어요. 이런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그때 도준이가 들어왔어요. 왔어? 고생 많았어. 응. 엄마가 자랑 엄청 하시네. 서연이가 정말 잘해줬다고. 도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도준이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셨어요. 봐, 교회 사람들이 다 칭찬해. 도준이가 화면을 보더니 저를 봤어요. 서연아,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임신 후기라 그래요. 어머님이 대신 대답하셨어요. 도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목에 멍을 봤을까요? 서연아, 무리하지 마.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어머님이 가셨어요. 도준이와 둘이 남았어요. 서연아, 정말 괜찮아? 응. 하지만 정말은 괜찮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것 같았어요. 뱃속 아이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짐했어요. 내일부터는 달라져야겠어.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몰랐지만 오늘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새벽 2시 갑자기 잠에서 깼어요. 배가 규칙적으로 조이고 있었어요. 진짜 진통인 것 같았어요. 도준이를 깨우려다가 멈췄어요. 아직 간격이 길었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 앉아서 시계를 보며 간격을 재었어요. 10분, 12분, 다시 10분.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정 엄마 생각이 났어요. 제가 결혼 준비할 때 엄마가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서연아, 착한 사람은 참는 사람이 아니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착한 사람은 자기 몸을 지키는 사람이야.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엄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건강해야 남편도 아이도 지킬 수 있어.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당시에는 엄마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스스로를 희생해왔어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니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진통이 또 왔어요. 이번엔 좀 더 아팠어요. 시계를 보니 간격이 좁아지고 있었어요. 도준이를 깨워야 할 것 같았어요. 도준아. 응? 왜? 도준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 뭐? 진짜? 도준이가 펄쩍 뛰었어요. 간격이 어떻게 돼? 10분 정도. 그럼 아직 괜찮은 건가? 병원에 전화해 볼까? 도준이가 휴대폰을 찾았어요. 그때 또 진통이 왔어요. 이번엔 정말 아팠어요. 아, 서연아, 괜찮아? 도준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진통이 지나고 나니 좀 나았어요. 도준아, 얘기 좀 하자. 지금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중요한 얘기야. 저는 도준이와 마주 앉았어요. 뭔 얘기인데? 오늘 일 말이야. 도준이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엄마가 고맙다고 하시던데. 도준아, 나 정말 힘들었어. 응? 오늘 하루 종일 물을 썰고, 양념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만삭인 몸으로 말이야. 도준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서연아. 내가 일 때문에 못 도와줘서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저는 똑바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시킨 일이었어. 봉사가 아니라. 그게 무슨 단톡방에 내 사진 올리고 사람들한테 자랑하셨어. 우리 며느리 착하다고. 도준이가 말이 없었어요.
나는 지금 전시품이 된 기분이야. 어머님의 훌륭한 며느리라는 걸 보여주는 전시품. 진통이 또 왔어요. 좀 더 강했어요. 도준이가 걱정스럽게 저를 봤어요. 서연아, 일단 병원 가자. 나중에 얘기하고. 아니야. 지금 해야 해. 저는 진통을 참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나도 사람이야. 임신한 사람이고. 알았어,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정말? 응. 내가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미안해. 도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열쇠 소리가 났어요. 누가 들어오는 거죠? 이 새벽에? 어머님이세요? 그런 것 같네. 어머님이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왜 안 자고 있어? 불 켜져 있길래. 엄마, 서연이가 진통 시작됐어요. 진통? 벌써? 어머님이 놀라셨어요. 간격이 어떻게 돼? 10분 정도요. 그럼 아직 여유 있네. 병원은 나중에 가고. 어머님이 의자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도준이가 물어봤어요. 아,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음식 준비해야 해서 김치찌개 끓이려고. 또 교회 일이었어요. 서연아, 너도 도와줄 수 있지? 네. 진통이 시작됐지만 아직 여유 있으니까. 김치 썰기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진통이 시작됐는데도 일을 시키시다니. 어머님, 서연이는 병원 가야 해요. 도준이가 말했어요. 뭘 그렇게 급해하냐? 첫째니까 오래 걸려. 조금 도와주고 가면 되지. 어머님이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진통이 또 왔어요. 이번엔 정말 아팠어요. 아, 서연아. 도준이가 놀라서 제 등을 문질러줬어요. 엄마,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이르다고. 내가 경험이 많잖아. 어머님이 여전히 앉아 계셨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도준이가 나가서 문을 열었어요. 미정 사장님이세요. 미정 사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뭔가를 들고 계셨어요. 어머, 웬일이세요? 이 새벽에. 어머님이 놀라셨어요. 서연이 상태가 걱정돼서요. 혹시 뭔 일 있나 해서. 미정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진통 시작됐구나. 네, 조금 전부터요. 간격이 어떻게 돼? 10분 정도요. 미정 사장님이 시계를 보셨어요. 병원 연락했어? 아직이요. 왜? 지금 당장 가야 하는데. 미정 사장님이 도준이를 봤어요. 어머니가 아직 이르다고 하셔서요. 이르긴 뭐가 이러? 미정 사장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첫째라도 진통 시작되면 바로 가야지. 특히 서연이는 어제 너무 무리했잖아. 어머님 표정이 변했어요. 무리하기는 뭘 무리해요. 조금 도와준 것뿐인데. 조금이요? 미정 사장님이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여기 사진들 봤어요? 서연이 얼굴 좀 보세요. 어제 찍으신 사진들이었어요. 제 창백한 얼굴, 부은 손목, 힘들어하는 모습들이요. 이게 조금 도와준 모습이에요? 어머님이 당황하셨어요. 그건 사진이 좀 안 좋게 나온 것 같고, 안 좋게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로 힘들어한 거예요. 미정 사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또 진통이 왔어요. 이번엔 간격이 더 짧아진 것 같았어요. 미정 사장님이 바로 119에 전화하셨어요. 여보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임신부가 진통 중인데 집에서 못 나가고 있어요. 어머님이 놀라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이 살리는 일 하고 있어요. 미정 사장님이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응급실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도준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진통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괜찮아, 서연아. 곧 병원 도착해. 구급대원이 제 상태를 계속 확인했어요. 혈압이 좀 높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도준이가 대답했어요. 네, 어제 너무 무리를 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찰하셨어요. 임신 몇 주세요? 39주요. 진통 간격이 어떻게 되죠? 지금은 5분 정도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기는 괜찮아 보이는데 산모가 많이 지쳐 있네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도준이가 대신 설명했어요. 하루 종일 물을 썰고 양념하고 봉사했다고요. 만삭의 그런 무리는 위험했어요. 다행히 아기는 건강해 보이니까 안심하세요. 분만실로 옮겨졌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돌봐주셨어요. 진통이 더 강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어요. 도준이가 옆에 있었고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서연아, 힘내. 도준이가 계속 격려해줬어요. 1시간 더 지나서 진통이 절정에 달했어요. 이제 힘주세요. 간호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마지막 진통과 함께 아이가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건강하게 우는 소리였어요. 서연아, 우리 딸이야. 도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이를 안고 보니 정말 예뻤어요.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어요. 고생했어, 서연아. 도준이가 제 이마에 키스해줬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미정 사장님도 함께였어요. 어머, 애 낳았구나. 어머님이 아이를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어요.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고생했어, 서연아. 어머님이 말씀하셨는데 목소리가 조금 작았어요. 미정 사장님이 꽃다발을 주셨어요. 정말 수고했어. 아기도 엄마도 건강해서 다행이야.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이를 안아보려고 하시는데 도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뭔 얘기? 밖에서 할게요. 도준이와 어머님이 나가셨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미정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어제 일 때문에 교회에서 난리 났어. 네. 내가 단톡방에 그 사진들 올렸거든. 어머니가 서연이 시킨 일들 말이야. 미정 사장님이 휴대폰을 보여주셨어요. 교회 단톡방에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이건 너무 심했다. 만삭인 사람을 저렇게 시키면 안 되지. 봉사가 아니라 가혹행위 아닌가? 어머님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목사님도 어머니 불러서 얘기하셨대.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조심하라고. 그때 도준이가 다시 들어왔어요. 어머님은 안 보였어요. 엄마는 어디 가셨어요? 집에 가셨어요. 도준이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사과하셨어요. 서연이한테 미안하다고. 도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가족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말이에요? 응. 나도 확실히 선을 그었어. 도준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연아, 앞으로는 내 의견을 먼저 물어볼게. 엄마 말이라도 내가 싫다고 하면 거절할게.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도준아. 아이를 보니까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제는 이 아이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정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서연아, 어머니가 교회에서 좀 곤란한 상황이 됐어. 어떤 상황이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됐잖아.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봉사팀 리더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 같아.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어머님이 벌을 받는다고 해서 기쁘지는 않았거든요. 서연아,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도준이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자기가 너무 욕심을 부렸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어머님도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제 달라질 거야. 확실히 선을 그었으니까. 도준이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틀 후 퇴원할 때 어머님이 다시 오셨어요. 이번엔 혼자 오셨어요. 서연아, 미안했어. 어머님이 정중하게 사과하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심했어. 어머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앞으로는 내 의견 먼저 듣고 할게. 몸 상하는 일은 절대 시키지 않을게. 고마워요. 어머님이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보셨어요. 이해 때문에라도 우리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지.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재우고 도준이와 둘이 앉아 있었어요. 서연아, 정말 고생했어. 이제 괜찮아요.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내 편이 되어줄게.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어요. 며칠 후 미정 사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머, 애기 정말 예쁘네. 아이를 보며 웃으셨어요. 그런데 서연아, 어머님이 정말 많이 반성하고 계셔. 그래요? 교회에서도 완전히 달라지셨어. 다른 사람들한테도 함부로 안 하시고 어머님이 정말 변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특히 잘못을 깨닫고 나면. 미정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달 후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찾아오셨어요. 서연아, 아이 육아 도와줄까? 아직은 괜찮아요. 그래. 그럼 내가 반찬 좀 만들어다 줄게. 몸조리 해야지.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으시고 제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그럼 고마워요. 어머님이 기뻐하셨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당당해져야 아이도 당당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걸요. 친정 엄마가 해주셨던 말씀이 맞았어요. 착한 사람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아이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엄마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도준이도 달라졌어요. 어머님과 제 사이에서 확실히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어머님도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시키지 않으시고 항상 제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가끔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이 말씀하세요. 춘자 권사님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럴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가 용기를 냈던 일이 모두에게 도움이 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이가 100일이 됐을 때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어머님도 오셨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셨어요. 서연아, 수고했어. 정말 고마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우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잘했구나. 용기를 냈던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아이도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이제 이 아이는 당당한 엄마 밑에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출산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저도 몸이 많이 회복됐어요. 오늘은 처음으로 집에서 요리를 해볼 생각이었어요. 간단한 반찬 몇 개만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작은 무 하나가 있었어요. 깍두기를 만들어 볼까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먹고 싶어서였거든요. 도마에 물을 올려놓고 칼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날 생각이 났어요. 80통의 깍두기를 만들었던 날 말이에요.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 의지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물을 작게 깍둑 썰기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크기로요. 어머님이 정해주신 크기가 아니라요. 아이가 바구니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이 아이 앞에서는 당당한 엄마가 되어야지. 물을 소금에 절이면서 생각했어요. 도준이가 일에서 들어왔어요. 뭐해? 깍두기 만들어. 혼자서? 도와줄까? 괜찮아. 조금밖에 안 해. 도준이가 웃었어요. 그래도 많이 달라졌네. 예전엔 깍두기 얘기만 들어도 싫어했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예전엔 깍두기만 봐도 그날 생각이 나서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이제는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고춧가루를 넣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매운 냄새가 났지만 예전처럼 역겹지 않았어요. 손으로 골고루 버무렸어요. 이번엔 고무장갑도 제대로 맞는 걸로 끼고요. 맛 좀 봐줄래? 도준이가 하나 집어 먹어봤어요. 맛있네. 엄마 거보다 나은데? 정말? 응. 짜지도 않고 딱 좋아. 그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깍두기를 통에 담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더 이상 봉사라는 이름으로 내 삶을 바치지 않을 거야. 그때 어머님이 오셨어요. 요즘은 미리 전화를 하시고 오세요. 어머, 뭐 하고 있어? 깍두기 만들었어요. 혼자서? 네. 어머님이 하나 드셔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어머, 정말 맛있네. 어디서 배웠어? 그냥 만들어 봤어요. 역시 영양사 출신이라 달라. 간이 딱 맞네. 어머님이 진심으로 칭찬해 주셨어요. 예전 같으면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잘하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텐데요. 서연아, 나도 이제 반성 많이 했어. 어머님이 갑자기 진지해지셨어요. 예전에 너한테 너무 심했었지.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시키는 건 잘못된 거야. 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도와달라고 할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가 깨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 배고픈가 보네. 어머님이 아이를 안아주시려고 하는데 조심스럽게 하셨어요. 예전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하지 않으시고요. 안아봐도 될까? 물론이죠. 어머님이 아이를 안고 웃으셨어요. 이해도 엄마 닮아서 의지가 강할 것 같아.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교회에서 김장 봉사 있는데 올해는 안 부탁할 거야. 괜찮아요. 조금이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니야. 너는 아이 키우느라 바빠. 그리고 어머님이 잠깐 멈추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봉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하는 거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야.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 정말 많이 변하셨구나 싶었어요. 어머님이 가신 후에 도준이와 아이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서연아, 정말 잘했어. 뭘? 그때 용기 내서. 안 그랬으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도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이제야 진짜 남편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아이가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깍두기 통을 보니 뿌듯했어요.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먹고 싶어서 만든 깍두기야. 그 생각을 하니까 웃음이 났어요. 며칠 후 미정 사장님이 오셨어요. 어머, 서연이 표정이 정말 밝아졌네. 그래요? 응.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 눈에서 빛이 나. 미정 사장님이 제가 만든 깍두기를 맛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머, 이거 정말 맛있다. 어머니 것보다 훨씬 나은데? 과찬이에요. 아니야, 진짜야. 마음이 편해야 음식도 맛있게 되는 법이야.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예전에 만든 깍두기는 스트레스와 억지로 만든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만든 거였죠. 똑같은 재료는 똑같은 방법인데도 맛이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안고 창밖을 보니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도 새로운 시작이구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당하던 시절은 끝났어요. 이제는 제 의지로 살 수 있었어요. 엄마가 되면서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당당해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제가 만든 깍두기로 저녁을 먹었어요. 도준이가 말했어요. 우리 딸도 나중에 이런 깍두기 먹고 자라겠네. 응. 엄마가 사랑으로 만든 깍두기 말이야. 아이를 보니 정말 예뻤어요. 이 아이만큼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깍두기 한 조각을 입에 넣으니 정말 맛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